매일 오는 라이브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또 사연을 세 번째 사연을 준비를 했고요. 이 사연은 메일이 정확하게 1월 22일. 바로 며칠 전이에요, 여러분. 최근이네요. 네. 1월 22일에 보내주신 메일이고요. 일단 메일 내용도 상당히 길고요. 제목부터가 4일 전부터 겪고 있는 기이한 일인데요. 심각합니다. 그럼 그분한테도 최근 일이네요? 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일이 22일에 왔고 지금이 25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지금도 겪고 있으실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일 수 있는. 그렇죠. 일일 수도 있는 걸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예빈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님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놓을 정도로 엄청난 애독자입니다. 참고로 저는 예지몽을 평소에도 굉장히 잘 꾸는데 태몽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미리 꿈으로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꿈을 꾸시는 분이래요. 자, 일단은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이 메일이 그때 왔으니까 그날 기준으로 4일 전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기이한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급하게 메일을 쓰게 되었다고 하세요. 자, 때는 2025년 1월 18일 남자친구랑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예빈 씨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대요. 평소처럼. 근데 이상하게 밥 먹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남자친구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더래. 그날따라. 그날따라.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도 소화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집 근처에 가서 좀 인근에 산책이라도 두 사람이 좀 하고 오자 라고 해서 둘은 밖으로 나가게 됐고 이제 예비 신랑이고 두 사람 곧 결혼할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만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길을 걷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걷고 있다가 자꾸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왜지? 그러니까 예빈 씨 말에 의하면은 거의 한 10걸음 걷다가 뒤돌아보고 한 20걸음 걷다가 뒤돌아보고 계속 그랬네. 네. 계속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예빈 씨가 남자친구한테 아니 왜 자꾸 뒤돌아봐? 누구 많은 사람이라도 지나갔어?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갸우뚱해 하면서 이상하네. 우리 뒤에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니네. 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예빈 씨가 뭐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자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또 동네니까. 그래서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남자친구가 뭘 좀 잘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둘은 계속해서 길을 걷는데 남자친구는 아까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고 산책을 하면서 어쨌든 대화라는 걸 하는데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막 하니까 이 대화의 흐름이 자꾸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짜증이 난 예빈 씨는 됐어 그냥 이제 다 소화된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되돌아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그러니까 뒤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여자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확 들려오더래. 그 순간 남자친구와 예빈 씨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방금 걸어온 길이잖아. 눈앞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본 거고. 근데 신기하게 유턴하자마자. 그치. 뒤돌자마자 갑자기 여자들이 막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려온 거야. 두 사람은 같이 동시에 얼었고 남자친구는 예빈 씨한테 너 방금 들었지? 나도 들었어.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다 공포가 확 올라오면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둘은 손을 잡고
급하게 뛰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서 급하게 뛰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사라졌고 둘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씻고 자려고 누우니까 벌써 새벽 1시 반이 넘어가고 있더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에 들었는데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가 또 시작돼요? 첫째 날 1월 18일 새벽, 그러니까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예빈 씨가 꿈을 꿨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세계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자기 혼자 여기가 어디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서서히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변에 무슨 전쟁터처럼 사람들이 막 서로를 찌르고 살가죽을 벗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예빈 씨가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살아남아서 돌아가려면은 나도 여기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손에도 칼이 쥐어져 있더래. 이분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혼란스러운데도 예빈 씨는 꿈에서 그 들고 있는 그 칼로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이고 난도질을 하고 막 아까 본 것처럼 막 살가죽을 벗기는 등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막 죽이다 보니까 꿈에서 확 깼는데 남자친구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더래. 꿈에서 무서워. 깼는데 그러니까 예빈 씨가 악몽을 꾸면서 막 끙끙 앓고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흔들어서 깨우고 있었던 거야. 계속해서. 온몸은 완전히 거의 땀 범벅이었고 깜짝 놀라서 막 숨을 헐떡이는 예빈 씨한테 남자친구는 야, 너 자는데 숨도 안 쉬고 너무 끙끙거리고 깨어나지도 않길래 나 진짜 너 죽는 줄 알았어.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서운 꿈에 너무 놀랐던 이분이 평소였으면은 왜 예지몽을 자꾸 많이 꾼다 했잖아. 그래서 이 꿈 왠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거의 공포로 다가오더래. 그리고 추측 불가지 그런 꿈은. 그래서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예빈 씨는 괜히 더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결혼 준비하느라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애써 그거를 무시하면서 출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일이 되었고 다음 날이죠. 출근을 했고 평소처럼 저녁이 되었는데 평소랑 같이 저녁을 먹고 컴퓨터를 평소처럼 또 좀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어제 꿨던 그 지옥이 또다시 시작된 거야. 연결돼서? 연결이 돼서 또 이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다시 칼을 들고 보이는 사람들의 산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막 서로를 죽이면서 정말 그냥 지옥이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죽이고 있는데 그 엉켜져 있는 사람들 틈에서 저 멀리서 누군가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래. 저 사람 되게 낯이 근데 누구지 하고 막 사람들 죽이면서 이제 쳐다봤더니 바로 예빈 씨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네. 예빈 씨의 아버지는 예빈 씨를 보더니 이씩 웃는데 이미 이빨이 전부 다 뽑혀가지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다 뽑힌 채로 환하게 웃으면서 입에서는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순간 예빈 씨는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울면서 달려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붙어 있는 그 좀비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정신없이 떼내면서 했는데 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모두 뽑힌 채로 입안에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꿈에 깼대요. 얼마나 불안해 그럼. 그리고 깨니까 당연히 19일에서 20일이 넘어가는 그 새벽에 꿈꾼 거겠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 새벽 6시쯤이더래. 꿈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정신이 없는데 하필 아버지가 이가 막 다 뽑혀가지고 막 피가 다 흘리고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빨 빠지는 꿈은 안 좋다라는 걸 당연히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예빈 씨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 방금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진짜 너무 안 좋다. 아빠 오늘 무슨 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제발 내가 오늘 일당 줄 테니까 그냥 일을 가지 마라. 아빠 제발 오늘 하루만 그냥 집에 있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아버지들이 안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거, 네. 야, 뭘 그런 거, 뭐 이렇게 하시지. 그치. 역시나 예빈 씨 아버지 역시도 아니 얘가 새벽부터 지금 뭔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됐다. 난 아무 일도 안 생겨.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대요. 아, 아버지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예빈 씨는 왜 이게 또 막 찬물 끼얹은 것처럼 누가 나는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아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아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내가 결혼 준비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아 이래서 그런 꿈을 꾼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더 말렸어야 했던 걸까요? 왜?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그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급성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당시에 이모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모부랑 아빠가 각각 자기 차를 타고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 차, 이모부는 이모부 차를 타고 아빠 차가 앞에서 먼저 가면은 이모부 차가 그 뒤를 따라서 일하시는 곳에 같이 일을 하시니까 가고 있었대. 근데 이모부 말에 의하면은 그날따라 아버지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드신 것처럼 술 드신 것도 아닌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이유 없이 차선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유 없이 차선을 자꾸 바꾸는 등의 그런 운전을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옆으로 쭉쭉쭉쭉 가기 시작하더니 옆차를 쾅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이모부가 급정거를 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 사고 난 곳으로 달려갔는데 앞에 박은 차도 그러니까 사고 난 차도 다른 차도 운전자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질 않으시더래. 그래서 놀란 이모부가 아버지 차에 그 운전석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정신은 분명 있어 보이는데 몸을 아예 못 움직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차는 잠겨 있다 보니까 열리지가 않았고 뭐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119에서 와가지고 차 문을 억지로 따서 아버지를 병원에 옮겼는데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이 왔었던 거죠. 평소 예빈 씨 아버지는 진짜 감기도 잘 안 걸리시고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건장한 50대 아저씨였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급성 뇌경색이 오니까 가족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고 평상시에 지병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빈 씨는 자신이 그 전날에 꿨던 꿈이 생각나가지고 너무나도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네.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가 엄청나게 진짜 심각한 건 아니어가지고 물론 심하긴 했지만 중환자실에 조금만 계시다가 좀 호전이 되면 일반실로 옮겨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제야 예빈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그 연락 받고 나서부터 정말 너무 깜짝 놀라다 보니까 긴장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날 거의 지쳐서 쓰러서 자다시피 자기도 모르게 잠에 들었는데 20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날인 거죠. 그렇죠. 그날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역시나 똑같은 그 지옥 같은 곳이었고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예빈 씨 손에 역시 칼자루가 피가 묻어있는 그 칼자루가 들려있더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셋째 날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이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대. 이거 꿈이야, 이거 현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했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그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네 맘대로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하는지 이 죽어서도 천국도 못 가고 너네가 이런 데는 너네가 이렇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라고 갑자기 이분이 막 화가 막 엄청 난 거야. 너네는 이러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너네가 이래서 이따구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좀 그만 괴롭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악에 받쳐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그 순간 꿈의 상황이 확 바뀌더니 어떤 검은 형체의 남자 3명이 웬 경찰견같이 커다란 검은 강아지 개죠. 어떻게 보면 개 3마리가 눈앞에 나타났고 남자 셋과 개 3마리가
그 남자 셋과 개 세 마리가 나타나서 저것들이 뭐지 하고 쳐다보는데 남자친구가 떡하니 옆에 있더래. 아, 장면이 바뀌더니. 네, 갑자기 확 바뀌더니 그 순간 예빈 씨는 갑자기 아빠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이 남자친구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로부터 네. 뭔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순간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 남자들과 개들을 피해서 미친 듯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서는 자꾸 도망을 가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높은 건물에서도 뛰어내려보고 막 차에도 일부러 치여보고 하는데도 아무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쫓기고 그리고 심지어 막 물속에서 들어갔는데도 물속에 뛰어들었는데도 거기서도 숨이 쉬어지고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더래. 아, 쫓김이 끝이 없구나. 쫓김이 끝이 없던 거지. 그렇게 미친 듯이 쫓기다가 계속해서 쫓기다가 손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아까는 막 쫓기느라 정신 없어서 못 보다가 남자친구 얼굴을 봤는데 남자친구 얼굴이 점차 눈이 초점을 잃은 사람처럼 눈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맹하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에 남자친구 뺨을 막 미친 듯이 때렸대. 정신 차리라고 막 정신 차려 라면서 남자친구를 막 뺨을 때리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귓가에 어떤 여자 목소리가 얘 우리 알아차린 것 같은데? 라는 말과 함께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남자 셋과 검은 개 세 마리가 갑자기 눈앞에 확 나타나서는 옆에 있던 남자친구를 미친 듯이 물어뜯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란 예빈 씨는 겁도 없이 그 개들을 막 어떻게든 이렇게 띄어내려고 했고 이게 꿈이긴 해도 너무 두렵긴 해도 이 남자친구를 지켜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개들의 막 입을 찢고 이분이 그 진짜 완전 동거야 이분도. 그러네. 그래서 개들의 몸을 찢고 막 입도 찢고 하면서 그 남자친구로부터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순간 아까 들렸던 그 여자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옆에서 바람처럼 재밌다. 재밌다. 우리랑 놀자. 재밌다. 라는 말이 들려오면서 꿈에서 서서히 깼다고 합니다. 이분이 서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대요. 확 깬 것도 아니고. 확 깬 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서서히 깨자마자 꿈에서 깬 줄 알았는데 곧이어 가위가 눌리게 되었고 아까 꿈에서 깨기 직전에 들렸던 그 여자 목소리가 바로 옆에 귓가에서 잘 버티네. 왜 안 죽지? 재밌다.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안 죽지? 이게 그냥 호기심에 왜 안 죽지? 이게 아니라 약간 점점 화가 난 듯이 왜 안 죽지?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위에는 눌려있는데 막 말은 나오진 않지만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 이 귀신한테도 들릴 거라는 생각이 예빈 씨는 사실 너무너무 무섭긴 했지만 지금 아버지도 사실 다치고 그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잖아. 거기다가 남자친구까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악에 받쳐서 이분이 그 귀신들한테 이제 속으로 죽었으면 좋게 저승으로 가라. 2번 내가 죽여버리기 전에 너네 이러는 거 나도 재밌어.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라면서 악에 바친 사람처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아버지가 일이 생겼잖아.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고가 생겨고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악에 바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악에 바친 사람처럼 그래 너네 계속 그렇게 해봐. 내가 너네 2번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귀신을 계속해서 재밌다 하면서 웃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악에 바쳐서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느낌과 함께 누군가가 예빈 씨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 막 저주를 내렸잖아 방금. 너네 한번 뭐 2번 죽여볼게 내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분이 막 목이 졸리기 시작하더니 숨이 안 쉬어지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걸 깨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순간
어떤 남자 목소리가 귓가에 반대쪽 귓가에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고 막혔던 숨이 그때 확 튀어지면서 가위에서 확 풀려났다고 합니다. 숨에 헐떡이면서 일어나서 너무 깜짝 놀란 예빈 씨는 그 깨어있던 남자친구한테 야, 나 방금 너가 죽을 뻔한 거 꿈 꿨어. 네가 걔들한테 물려가지고 막 피를 막 흘리고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급격히 안 좋더래. 왜? 그러면서 야, 나도 그 꿈 꿨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꿈에 갑자기 늑대인지 개인지 모를 맹수 같은 3마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들 같은 여자 둘이가 자기 막 손을 붙잡고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 개들한테 물어뜯기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더니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꿈에서 확 깼다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 뭔 꿈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일어나갖고 야, 나 방금 너 꿈 꿨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둘이 그럼 동시에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예빈 씨는 일어나서 남자친구한테 너가 죽을 뻔했다. 네가 걔한테 물어뜯겼다 라고 들었는데 걔가 3마리 있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 그러네. 남자친구가 먼저 3마리 얘기를 했던 거야. 맞네. 그럼 알 수가 없네, 당연히. 두 사람은 너무 깜짝 놀랐고 이 얘기를 전해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빈 씨한테는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시어머니도 안 그래도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어떻게 둘 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냐면서 예빈 씨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다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혼자 반복하시더니 주말에 다 같이 평소 다니시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다 같이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4일 전인, 메일 보내기 4일 전인 2025년 1월 21일까지 이 집에서 생긴 일이래요. 완전 최근에. 네, 완전 최근에. 과연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왜 안 죽지라고 말한 거는 저희 아빠를 말하는 걸까요? 친정엄마한테 예빈 씨가 이제 전화를 해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천일염과 파시랑을 도라고 했었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듣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뭐지 근데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꿈을 꾸시는? 그 연인 두 분이 어쨌든 예비 부부가 또 똑같이 그런 꿈을 꾼다는 것도. 그리고 어머니도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도 어쩐지 꿈자리가 안 좋다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네. 네. 그랬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요.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정확한 거는 직접 뵈면은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간이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요. 사자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온 거 맞습니다.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사자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온 거고요. 우리 보통 저승사자 봤다라고 많은 분들이 제 컨텐츠에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승사자 봤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검은 형체를 봤고 하는데 보통은 가장 특징적인 게 검은 그림자를 봤어요. 어떤 커다란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혹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저승사자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승사자를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3명입니다. 3명의 숫자라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승사자 1명을 본 거랑 3명을 보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보통 굿할 때도 사자상 차릴 때는 집신을 3켤레를 놓고요. 사자 옷도 3벌을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되게 수가 안 좋거나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 우울한 감이라든지 우울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기운이 들어올 때는 사자가 보일 수 있는데 그때는 보통 1명 보입니다. 근데 이 1명이 둘이가 되고 셋이가 됐을 때는요. 셋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셋은 그거는 진짜 죽음이 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개도 또 3마리였잖아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은 정말로 사자가 데리고 가려고 온 거라서 3명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는 정말 죽음의 기운에 그냥 바로 앞에 왔다
그래서 단순히 운이 안 좋거나 해갖고 저승사자를 잠깐 봤는데 옛날에 봤습니다. 저희 엄마가 봤습니다. 하는 거랑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이 저승사자 남자 셋 그리고 개 3마리라고 봤었고요. 사연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다. 그래서 일단은 사연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면 좋을까 싶은데 일단 사연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부분에 산책을 갔다가 왜 어떤 여자들을 네네네. 느끼면서 뒤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이 여자들이 악귀라고 해도 우리 집에 죽음의 기운이 전혀 없었는데 이 여자 악귀들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의 기운이 확 드리워질 가능성은 사실 낮아요. 낮아요, 그거는. 그건 낮은데 보통 이 정도로 세면은요. 그날 두 사람이 뒤돌면서 그걸 느꼈고 당시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든 예빈 씨도 누구 하나가 빙의가 됐어야 돼요. 이 정도로 심하다면은. 그래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딴 사람이래가지고 잠깐만 너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라고 막 난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예빈 씨가 막 갑자기 막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어 말하면서 갑자기. 어딘가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막 다 뒤집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정도로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전혀 없던 집에 갑작스럽게 죽음의 기운이 이렇게 세게 들어올 정도면 그 정도로 빙의에 된 행동이 심하게 보여야 되는데 돌변이 심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꿈을 꾸고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 여자 귀신은 어쨌든 여자 귀신도 외부 귀신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 귀신이 뜬금없이 들어올 순 없다고. 그것도 우리 집에 이 기운이 좀 약하다거나 우리 집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그 귀신들도 붙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자 귀신 때문에 집안에 죽음이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이 귀신들이 붙어 들어오면서 불난데 기름을 들이부은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집의 기운이 그만큼 보호막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붙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사자의 기운을 더 빨리 땡길 수도 있고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얘네가 이제 곧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크크크크 너네 집은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아까 어떤 분이 남자친구 쪽에서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사연 봤을 땐 남자친구 쪽보다는 예빈 씨네를 중심으로 사실은 안 좋은 기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두 번째는 남자친구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거는 예빈 씨가 평소 예지몽을 잘 꾼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일반인보다는 원래는 더 촉이 좋거나 신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힘도 있는 사람인데 이럴 때 집안에 사자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같이 사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기운이 남자친구 아무래도 예빈 씨보다 좀 더 약하다 보니까 기운을 대신해서 받는 거라서 그건 좀 꼭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예요. 이 집이 지금 이런 사자의 기운이 들어와 있었어. 근데 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빈 씨네 집에 이런 보호막이 약해져 있던 틈에 길거리에 있던 얘네는 세지 이 정도로 사람을 조롱하고 막 할 정도면은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잡기 수준이 아니라 약간 악귀 조금 심한 애들 그런 애들한테 순간 확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귀신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자 기운을 이제 조롱하듯이 너네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재밌다 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더 목을 졸린다든지 더 괴롭힌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왜 오히려 공격을 당하냐 이러면 아버지가 공격당하고 예빈 씨가 공격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비 신랑이다 보니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옆 사람이 이렇게 잘못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집들 보면은 할머니가 엄청나게 안 좋으셔갖고 오늘 내일 하시고 계셨어.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실라나 보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옆에서 너무나도 멀쩡하게 막 간호까지 하실 정도로 너무 멀쩡해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가족들은 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고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요양해 주시던 할아버지가 너무 정정하다 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 그 할머니는 안 돌아가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면 사자가 자꾸 들이치다 보니까 사자가 자꾸 왔다 갔다 이제 죽음에 가까워졌으니까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 사자의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잡식기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으신 두 분이 그냥 이분이 조금 안 좋았고 이분이 조금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분이 그냥 오늘 내일 하셨어. 오늘 내일 하시고 계시고 가족들도 다
이제는 진짜 곧 돌아가시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너무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가시고 오늘 내일 하셨던 분은 신기하게 또 이어져 가세요.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 얘기 중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서도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나의 여동생이 뜬금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산 거야. 그러니까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약간 반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이거를 지방에 계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말을 안 했대요. 아예 말을 안 했는데 1월 1일 기준에 이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1월 3, 4일쯤 됐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연락 와서 아버지가 원래 되게 건강하셨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신다면서 엄마가 아빠 데리고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집 근처에 동네 병원에 갔다 갑자기 거기서 쓰러지셨는데 이틀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건강했던 분이. 이 자기 딸이 이런 시도를 했고 지금 병원에 이거 아예 모르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특히 예빈 씨는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곧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했기 어떻게 보면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현재. 그래서 이 예빈 씨에 들어온 죽음의 기운을 남자친구가 같이 받는 거라서 오히려 꿈에서는 남자친구가 걔한테 뜯긴다든지 남자친구 똑같이 그런 꿈을 꾼다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 일이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연도 사연이지만 이분은 꼭 주변에 어른들이 아는 무당이 있다면은 꼭 가서 이 사자를 무르는 그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강하다면은, 그러니까 사연 그대로 되게 강하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소금과 팥을 둔다고 해서 절대로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온 제보에서도 예빈 씨가 이날 이후로 진짜 최근이죠. 집에 혼자 있는데 방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오후에 2시 반쯤에 갑자기 누가 인터폰을 눌러가지고 이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떴는데 누군지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누가 잘못 눌렀나 하고 다시 청소를 하는데 2, 3분 동안 누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인터폰으로 요즘 아파트들은 다 바로 경비실에 연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비실에 바로 연락을 했대요.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경비실에 직접 올라오신 거야. 경비원분이. 근데 올라왔는데 올라오시는 길에 집 앞에도 아무도 없고 집에 올라오는 길에도 아무도 없었대요. 뭐야?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집에 일찍 돌아와서 같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까지 다 확인했대요. 근데도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벨을 누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여러 번이나 이분은 들었는데 청소하고 처음에 듣고 누구 집 왔고 아무도 아니네 했는데 또 2, 3분 간격으로 누가 계속 벨을 눌렀대. 뭐야? 어떻게 나 이 집에 혼자 어디 있어 그럼? 그러니까 이분도 예지몽도 꾸고 촉도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빨리 와라 할 정도면은 진짜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어떻게 빨리 찾아가세요 누구? 내가 걱정이 다 되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괜히 정말 더 고생하시기 전에 주변에 혹시라도 아는 무당 분이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사자가 셋이 모이고 막 개가 3마리가 들어와 있고 또 검은 개가 3마리가 들어와 있고 또 어쨌든 아버지도 또 안 좋은 일을 겪으셨잖아. 예. 뇌경색 맞아요. 오셨잖아. 그리고 실제로 뇌경색도 오셨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라서요. 꼭 절대 그냥 괜찮을 거야 하지 마시고요. 요번에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상징하는 것들이 뭐 다 나왔으니까 진짜 꼭 확인 뭐 그냥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게 좋다고 꼭 가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조금 사연이 더 길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조금은 줄인 거라서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는 제 기억에 의하면은 이 사연에서 벨을 누가 눌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 벨을 누가 또 누를까 싶어갖고 이분이 도어락 그걸 빼버렸대요 아예.
건전지를 아예 빼버렸대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치 무섭지. 그러니까 왠지 누가 이 배를 누르고 들어올 것만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알죠? 띠리리 띠띠띠 소리가 나가지고 정말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문이 열리거나 하진 그러니까 않았는데. 밖에서 문 열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또 빨리 왔대. 그래서 같이 CCTV로 확인해 본 거래. 이제 집에 혼자 못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나도 집에 도어락 없으니까 오늘 집에 어떻게 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CCTV 아무것도 안 지켰으면 당연히 환청이겠죠. 환청이고 뭔가 잘못 들은 거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들린 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그쵸. 네. 왜냐면 또 연달아 그 전에 일들이 있었으니까.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사연들만 봐도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땐 꼭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사자가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 운이 되게 안 좋거나 하시면은 사자가 보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사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아직은 초기라서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스스로가 계속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은 또 자연 치유가 될 때도 있어요. 자연 치유가 될 때도 있는데 삼사자가 왔다고 하면 사실은 심각한 경우입니다. 말했잖아요. 사자상 차릴 때도 사자 집신, 색혈레, 사자 옷 3개, 사자 밥도 3개를 놓습니다. 그만큼 사자 셋이 내려온다라는 거는 진짜 데려가려고 내려오는 거라서 최근에 저 컨텐츠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엄마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자를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더라.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비슷하게 어쨌든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검은 형체, 큰 키, 그러니까 얼굴이 자세히 보이고 안 보이고는 각자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누구는 갓썼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갓쓴 얘기는 옛날에 막 전설의 고향에서 지어낸 얘기다. 그거는 상관없이 갓을 쓰고 안 쓰고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큰 키에 뭔가 검은 형체 묘사가 얘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옛날에 엄청 큰 키에 남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고 앞에 딱 보였는데 순간 보는 순간 오 저승사자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가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하더라고. 되게 무서웠대요. 실제로 보니까. 근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일단은 큰 키, 크다, 검은 형체. 근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그냥 남자의 뭔가 큰 키 이런 게 묘사가 보인다고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느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 뭐 직접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일할 때 옛날에 왜 담벼락으로 누가 쳐다보고 있지? 근데 저 담벼락이 되게 높은데 한 2, 3m는 되는데 어떻게 저기로 머리가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좀 큰 키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사자 셋이 나오면은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다.